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그저께 100일이었고 오늘 이제 102일째 이제 보내고 있는데 청년 맞수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100일에 대한 평가를 좀 여기저기 방송에서 점수를 뭐 애결한 몇 점인 것 같냐 뭐 많은 질문들이 뭐 나오긴 했지만 우리 또 뭐 청년 정치인들이 또 그 매기는 점수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제 관점에서라기보다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던 사람들 관점에서 보기에 저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정하다는 평가를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유능할 거라고 생각됐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고 만호세 초등학생 입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점수를 보더라도 저는 한 20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도 20%는 나온 적이 없는데 여론조사보다도 더 박하군요.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층에서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야지 해서 버티는 거지 보수층도 자랑하고 다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겨우 방어하고 있는 정도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 75점 정도 그래도 주고 싶고 그래도 기대하신 만큼 실망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실제로 어떤 이런 정부가 시작할 때 지지하셨던 분들이 기대했던 모습들을 지금 저희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정권 초기인 만큼 저희가 앞으로 좀 이렇게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비판들이 단순한 어떤 순간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저희 정부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저희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직후 대통령실 인적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 라인 교체에 나섰는데요. 전면 쇄신 대신에 핀셋 개편에 나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좀 대규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적 쇄신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점수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태도를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홍보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는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 과정이 어떻든 공개되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공개된 것이 확정되는 거죠. 이견을 내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수해가 있었을 때도 8일 날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시면서 1층이 잠기는 걸 보시면서 그냥 퇴근을 하셨고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그날 만찬까지 하고 상황실로 왔고 비서실장은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그날 기자랑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할까. 국민들이 아주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기 일만 그냥 하고 있고 술을 먹으러 다닌다거나 이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 판단을 유지시켰던 그 대통령 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보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대한 개편이 없이는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수석 신설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더해서 대통령실 그 내부 살림을 챙기는 총무비서관실의 그 자리를 새로 만드는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이 지향했던 슬림화와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실장 6수석 플러스 알파
론의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젊은 청년층의 수혈도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사실 처음에 슬림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것 자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쇄신한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걸 우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판단을 보좌했던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혹은 아니면 최소한 문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없이 추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국민들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어떤 저희의 인적 관련해서 이제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인원수가 모자라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기보다는 뭔가 더 추가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인원수가 늘어나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문성호 대변인께서 좀 이야기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여당 내에서 청년들 내전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선당 후사를 촉구한 장해찬 이사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국대다 대변인 등 이 전 대표 편의 선 청년들이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다. 이게 뭐 낮 시간대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죠. 그 정치권 행사 참석을 하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좀 비꼬아서 하는 네, 좋지 않은 말인데, 그렇게 지명이 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떠한 입장을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게, 뭐 네. 장예찬 이사장께서 뭐 어떤 저희가 하는 어떤 아젠다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뭐 거기에 동의한다, 아니면 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야기하신 게 뭐 누구 뭐 재산이 얼마고 뭐 이름도 모르던 친구들이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렇게 어떤 얘기했죠. 뭐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예,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하나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청년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 청년층의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선 당시에는 정말 역대급, 보수 정당 중에서는 역대급 청년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 명관약한데, 지금 어떻게 이게 내전이 되겠습니까? 그냥 청년을 대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목소리일 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장해찬 고 이사장의 여의도 두시 청년 발언에 대해서 임승호 대변인이, 장해찬 이사장은 여의도 10시 청년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맞받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여의도 두시 청년으로 이제 불린 그런 청년 정치인들과 장해찬 이사장이 서로 지금 그 물고 물리는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너가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응원하마, 뭐 이렇게 하고 또 장해찬 이사장이 또 받았는데, 심지어 이제 배우론 논쟁으로까지 이제 지금 비화가 됐습니다. 이런 그 집안 싸움, 청년 정치인들 간의 이런 논쟁, 우리 두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당내 그 청년들의 기류와 분위기는 실제 어떤지, 그 문성호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이제 뭐 이 대표님과 친하고 뭐 안 친하고 이렇게 장예찬 이사장님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제 어떤 여당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어떤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누가 시켜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지금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누가 배후에서 시켜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어떤 청년 정치라는 것을 빗대서 지금 구태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장 않아도 이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건가요? 생각이 충분히 드러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이사장의 그 발언과 지금 기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동하는 당내 그 청년 정치인들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찬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장예찬 이사장께서 주장은 하시는데, 네.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는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장예찬 본부장님께서, 아니 이사장님께서
이런 방송에 나오셔서 뭐 어디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네. 저는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런 배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가 뭐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네. 응원하겠다. 응원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내용이 너무 없어서 제가 입장을 낼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장해찬 이사장님 스스로도 사실 말씀하시면서 조금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뭐 우리의 아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인물에 대한 어떤 좀 인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야기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10시에 기자회견 소통관까지 잡으시면서 했는가 뭐 네. 제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타당 뭐 일인데 그 바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본질은 이런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되었고 당이 그리고 그렇게 규정해서 비대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선출직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에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자초한 것은 이준석 대표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뭐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입장을 더 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형국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부모님에게 20억 받았다며?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용태 전 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르게는 너희들 다 이준석 계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더 대화를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런 게 구태한 정치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긴 합니다. 아, 뭔가 김용태 전 최고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입장이 바뀌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내용에 대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말로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구태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오명을 주고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사실은 문자가 그렇게 공개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 라고 좀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네. 했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떠나는 건 여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당신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너무 어려워서 뭐라도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그 내려놔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까지 했을까 지금 이렇게까지 반발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정치력인데 그 정치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와 또 다른 청년인 장해찬 이사장을 싸우게 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그 장해찬 이사장하고 타 방송에서 오랫동안 토론을 벌이셨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는 거기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의 뒤에 배우가 있어서 네. 장해찬 이사장이 전면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네.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뭐 누군가의 아주 전략적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사실을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함이죠. 갑자기 이 국면에서 가까웠던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본인은 하면 부인하지만 네.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배우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당이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모욕과 계파 갈등 조장 시에는 엄정 심의하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이준석 전 대표 겨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윤리에서 낸 전문지 경고장을 읽어봤는데요. 네. 이게 그냥 내용만 놓고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 대표님을 지금 이렇게 좀 과도하게 공격하는 당내 세력에게 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윤리위에서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이렇게 맞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 보면 어떤 계파 갈등 조장이나 모욕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어떤 그 문자 메시지에서 실제로 뭐 내부 총질을 하던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받은 사람은 이준석 대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라면은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과도한 모욕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뜻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 윤리가 어떤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 판단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판단이 지연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삼권 분립의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사법적인 영역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는 것을 자제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결정을 내려야 될 재판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 이건 거의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그냥 어떤 재산의 처분을 잠깐 멈춰놓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당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 민주당 당무위가 비대위에 절충안 당원 8조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을 반대한 의원들은 문자 폭탄도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당원 80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많은 당원분들이 그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 의견은 사실은 그 조항을 지금 이 시점에 바꾸는 건 민주당에게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사실은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윤리위에 해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즉시, 그러니까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는 즉시 모든 당원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심지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있는 일이라고 하면 네. 사무총장이 충분히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것을 지금 다룰 일은 아니라고 봤는데 저는 비대위가 조금 공격을 당하긴 하더라도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수정안을 봤는데 이제 이것을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당무를 정지하고 이제 윤리위로 넘겨서 처결을 하는 것에서 이제 당무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네. 이제 수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당무위원회가 이제 당 대표가 주관을 하는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대표 이제 아직 대표가 안 되셨지만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 이제 후보가 어떤 기소를 당해서 겪을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참가하는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내리도록 수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전대 최대 승부처 바로 호남 경선인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인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게 즉위식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추격의 발판이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권지웅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즉위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가 호남에 이어서 수도권도 있고 네.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대의원 투표도 있고 여론조사도 아직 한 차례 네.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튼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뛰는 사람에게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 결과가 보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나올 수 없었던 담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서 저는 이렇게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기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표현도 쓰시는 거겠죠. 조금 더 네.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부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호남 대첩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호남 대첩이죠. 호남 대첩이에요? 네. 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시는지 저는 앞서 들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네.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아까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뭐 지금 하셨더라고요. 거의 뭐 대표라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나름대로 지켜보고는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은 뭐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변이 있으면 조금 더 네. 흥행이 되고 하겠다 싶었는데 전혀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이 빠진 일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여당 내 논쟁 중인 청년 정치 그리고 민주당 당원 80조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